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밤 11시죠. 밤 네, 11시에 그 독일과 그 마지막 조이의 선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즐기는 음, 월드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 16강, 16강에 꼭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2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월드컵이 이번이 21번째고 20번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만은 1승 2패로 16강에 진출한 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러나 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대회 때 칠레가 3무로 세 번 비기고 승점은 같죠. 네, 1승 2패나 3무나 승점은 같지만은 그건 또 다르죠. 어, 음, 그래서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그것도 이제 그 멕시코가 그 스웨덴을 잡아준다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쵸, 스웨덴이 예. 멕시코를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한테 5대0으로 이긴다고 해도 16강 진출은 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일단은 우리가 예, 뭐 승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른 팀의 결과에 우리가 좌우되는 이상 그렇죠. 진다 예.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후회 없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월드컵 지금 길거리 응원하신 분들 보면 그 월드컵 축구를 아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듯이 오늘 저녁 11시에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 독일이 어떤 음, 팀입니까? 세계 네 번 랭킹 1위. 월드컵에서, 예, 세계 랭킹 1위에다가 월드컵을 네 번, 브라질이 5번 우승을 차지했지만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요, 19번 월드컵에 나가서 13번을 4강에 들었던 팀이 아, 독일입니다. 정말 강해요. 예, 강하죠. 예. 음, 일단 그런데다가 우리 대들보입니다. 주장인 기성용 선수가 오늘 또 출전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예.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의 전체적인 주장이면서 음, 경기의 모든 것 갖다가 결국은 그 이끄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주장인데 기성용 담대하기도 선수, 예, 하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기성용 선수가 지난번 멕시코와의 경기 때 종아리 다쳐가지고 목발은 이제 짚지 않더라고요. 음, 출전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과연 음, 그러면 주장은 누가 할 것이냐. 아마 그 손흥민 선수가 음, 찰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번 온드로아스의 경기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2대0으로 그때 그 이 국내 평가전에서 이긴 적이 네. 있죠. 그래서 음, 아마 손흥민 선수 사실은 장현 선수가 부주장입니다. 네. 그러나 장현 선수가 어, 그 주장 역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예. 장현수 선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네.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수비의 핵이라고 불렸고 또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나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 중 한 명인데 국내 누리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난의 도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출전하면 경기 안 본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오늘 장현수 선수가 사실은 참 박주호 선수가 부상을 당할 때도 음. 장현 선수의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걸 네. 잡으려다 결국은 어, 이 박주호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멕시코한테 1대2로 깨질 때 그때 또 이제 그 태클을 걸면서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그런 태클을 걸면 안 되는데 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이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장현 선수가 누리꾼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에 결국은 아, 추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가족들까지 예, 추방하라고. 예, 예. 이게 이건 그러다 정말 예, 그래서 멕시코와의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이 취재 구역으로 장현 선수를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음. 길로 이제 결국은 빠져나가게 했는데 그만큼 장현 선수는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신태용 감독이 뭐 장현 선수를 아마 오늘 기원을 그래도 할 거예요. 그 음. 장현 선수가 수비에 해거든요. 김영권 선수와 함께. 네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고민하지만은 그러나 신태용 감독이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장현수 선수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은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뭐 이런 비난이나 질책 때문에 뭐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안 내보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또 실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너무 못 뛰지 않을까 위축된 마음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자신감, 조절 능력, 집중력이거든요. 그걸 쓰리시라고 그럽니다. 음, 그런데 좀 자신감에서 많이 위축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스럽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주목받는 선수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지난 멕시코전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더라고요. 잘했어요. 네. 그 조현우 선수는 뭐 이번에, 이번 그 러시아 월드컵으로 아주 깜짝 스타가 됐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는 조현우 선수를 갖다가 스카우트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현우 골키퍼. 선수, 예,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네. 문성민 선수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처음으로 월드컵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는데 잘해요. 뭐 음, 어쩌면은 오늘 그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승우 선수를 왜 신태용 감독이 후반에 기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발로 예, 들어갔는데, 저는 그 지난번에 이 손흥민 선수가 온두라스와의 경기에 아주 멋진 그 골로 2대0으로 이길 때도 그때 이승우 선수가 그 정확한 그 도움을 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승우 선수 같은 아주 당차잖아요. 음, 체력이 좋고 20살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아마 음, 그 신태용 감독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많은 기자들로부터 그런 그 얘기를 듣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예. 자, VAR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성용 선수에게 들어왔던 그 깊은 태클, 아무리 돌려봐도 반칙이 맞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지나간 경기니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VAR을 왜 신태용 감독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한 룰을 좀 알려주시죠. 예, VAR, 비디오 어시스턴스 레프리란 뜻입니다. 음, 그 어시스턴트 레프리, 주심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는 비디오 판독인데 이번에 음, 처음으로 이 도입을 했죠. 네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심도, 오심도 경기의 일환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K리그에서 이미 그 비디오 판독을 갖다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경기장 안에 카메라가 30석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디오를 보는 그 심판이 4분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비디오에서 보고 나서 이게 좀 페널티기다. 옐로 카드감이다. 레드 카드다 해도 주심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스웨덴, 멕시코와의 경기 때 그쪽에서 핸드볼 반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심이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축구협회가 FIFA에 네. 이미 항의를 했고 이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VAR 비디오 판독은 잘했지만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면 분명히 국제축구연맹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그렇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VAR 결정 권한은 오로지 주심에게만 있는 주심한테 거죠. 달려 있어요. 네. 예, 주심이요. 그러니까 예. 감독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심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 이번에 뭐 이란과 포르투갈 경기에서도 호날두 선수 팔꿈치 때문에 이 VAR 문제 좀 뜨겁던데. 네. 예, 어찌됐건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일단 16강에 진출한 나라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본은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일본은 1승 1무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2패 16강 진출이 좌절된 폴란드와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는데 네네. 지금 아시아에서는 5개 팀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이 16강 진출이 유력하고요. 예.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호주는 이미 탈락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점에서 일본도 사실은 감독을 2달 전에 바꿨거든요. 할릴루치치, 보스니아 출신의 이 감독을 해임시키고 니시노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됐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인데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16강에 이번 주로 이제 금요일까지로 16강이 모두 결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10개 팀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음. 러시아, 우루과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덴마크,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벨기에, 잉글랜드.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두 결정이 돼서요. 네. 7월 30일부터 토요일부터 16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도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대 기자님 모시고 예. 예, 경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